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이제 곧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신다고요? 뭐 익숙한 집이고 집주인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겠지?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.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.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지난번이랑 뭐 조건 똑같은데?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요,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. 예전 계약서랑 똑같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, 이거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.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가 재계약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. 맞아요. 그 함정의 이름은 바로 익숙함입니다. 처음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보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이상하게 재계약할 때는 마음이 좀 풀리죠. 바로 이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재계약은 처음보다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꼼꼼하게, 더 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. 자,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싹 짚어보겠습니다. 뭐니 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죠. 바로 돈입니다. 재계약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보증금과 월세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. 자, 1단계는 바로 시세 확인입니다. 요즘엔 앱도 잘 되어 있잖아요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집이랑 주변 비슷한 집들 시세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. 이걸 알아야 협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만약에 시세가 올랐다면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시세가 내렸다면 우리가 오히려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딱 맞죠. 다음은 보증금입니다. 보증금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만약에 보증금이 오른다면 그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해요. 그래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월세도 똑같습니다. 월세에 변동은 없는지, 혹시 오른다면 얼마나 오르는지 정확한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.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. 이전 계약 조건이랑 이번 재계약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에이, 알아서 잘해줬겠지? 이런 생각 진짜 위험합니다. 돈에 관련된 숫자는 무조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자, 도울 문제를 싹 더 확인했다면 이제 서류를 파고들 차례입니다. 계약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니까요. 계약서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특약상이라는 항목입니다. 일반적인 내용 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정하는 특별한 약속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. 기존에 있던 조항이 혹시 나한테 불리하게 바뀌진 않았는지, 또 없던 조항이 슬쩍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샅샅이 확인해야 합니다. 가령 수리비는 누가 낼 건지,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바뀌었는지 같은 것들이요. 반대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낸다처럼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이번 기회에 넣어달라고 협의해 볼 수도 있겠죠? 그리고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특약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. 지난번 계약서 그냥 복사한 거겠지 하고 쓱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서류까지 다 봤습니다.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공간, 바로 집 자체를 둘러볼 시간입니다. 지난 2년 동안 집 상태가 그대로일 리는 없잖아요. 집 상태 점검은 이 3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 먼저 꼼꼼하게 상태를 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집주인과 협의하고 마지막으로 재계약 도장 찍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순서예요.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. 우리가 2년 동안 살다 보면 무뎌져서 몰랐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곰팡이나 혹시 물 새는 것은 없는지, 고장난 건 없는지. 이번 기회에 우리 집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세요.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고칠 건지, 또 수리비는 누가 낼 건지 명확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합의한 내용은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걸로 꼭 증거를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.
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. 아, 그거요? 네, 고쳐드릴게요. 이 말만 믿고 덜컥 서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합의된 수리는 반드시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완료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나중에 마음고생 안 하십니다. 맞아요. 바로 이 말입니다. 지금 당장은 에이, 이 정도 가지고 뭘? 싶어서 그냥 넘어간 작은 문제가 나중에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. 이 재계약 시점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잘 따라오셨습니다. 그런데도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.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좀 버겁다 싶을 때는요, 부동산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전문가는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, 계약서에 나한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거든요. 이 자료의 출처인 세롬동의 사례처럼 지역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 상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지 모를 더 큰 분쟁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재계약, 이건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.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2년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.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체크리스트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.